네, 우리 사회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핵심 쟁점들을 이야기하는 시시각각 토론 오늘 준비했습니다. 풍납토성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셨죠? 많은 그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보존과 또 개발 사이에서 갈등이 깊어집니다. 서울시와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존이냐 주민의 재산권 보호냐를 놓고 주민들도 중간에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시고요. 풍납토성 개발 논란과 쟁점 오늘 시시각각 토론에서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두 분 함께합니다. 풍납토성 개발의 찬성 입장이신 김홍재 풍납토성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재 보존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개발의 반대 입장이신 이형구 선문대 역사학과 석좌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예, 풍납토성이 어디 있고 또 그런 문화재적인 가치 이런 걸 들어보셨긴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풍납토성 개발 논란의 주요 쟁점 먼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그동안도 이제 개발과 관련된 여러 논쟁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난 1월에 문화재청이 풍납토성 보존관리 계획 변경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와의 갈등이 이제 본격화가 됐습니다. 풍납토성과 관련된 그 논쟁들 입장을 먼저 두 분께 짧게 좀 어떤 것이 문제이고 무엇을 봐야 되는지 차차 논의를 할 테니까요. 화두부터 좀 던져주시고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홍재 위원장님 입장이요. 예, 지난번에 그 문화재청에서 1월에 발표한 규제 완화에 대해서 서울시와 갈등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없다고 봅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서로 논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우리 주민은 100% 찬성은 못하지만 그래도 찬성하는 편입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민도 문화재가 중요하다는 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그 위에 살고 있는 주민도 또한 중요하다고 봅니다. 백제 왕성일 것이라는 이유로 무조건 다 묶어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장 동시에 보상할 여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현재 보상비 가지고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러면 발굴도 늦어지고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는 살 수 있도록 하고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권역만 빨리 보상하고 발굴해서 궁금해하는 왕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발굴 결과 왕성이라고 확인되면 그때 가서 상권역은 후손들이 발굴하면 된다고 봅니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것을 주민도 못 살게 보상해서 이주시킨 다음에 만에 하나 아니라고 하면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입니까? 그래서 이권역만 우선 발굴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2권역, 3권역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구체적인 사항들은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일단은 주민들의 입장에 있어서 빠른 보상 혹은 개발이 절실하다는 입장이시고요. 예, 이형구 교수님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의견이 어떠신지 먼저 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김홍재 위원장님은 재작년에 풍납토성이 사적 50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제가 모시고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풍납토성이 왕성이라고 하는 건 아마 우리 위원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토론에 참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 국제 세미나를 개최할 때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 왕성, 지금까지 발굴한 거는 왕성으로 충분하고 더 발굴할 것도 없고 문제는 앞으로 이 주민의 재산권과 주민의 정서 이걸 어떻게 보상하고 보호해드리냐 하는 그 문제로 제가 50주년 행사를 제 사비를 들여서 그 한성백제박물관에서 개최했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가능한 이 풍납토성은 왕성이면 틀림없으니까 앞으로 이 왕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주민들이 이주한다든가 아니면은 집단 어디 그 신도시 뭐 위례시 같은데 이런 데서 정부가 재산권이나 정서권에 저해 없이 이주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또 이 풍납토성 대책위원회에서도 가능한 왕성이 기냐 아니냐 논의보다는 정부나 네. 또 국회나 행정부로 하여금 입법화한다든가 그래서 거국적으로 이 풍납토성을 보존하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두고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아마 그 위원장님께서도 이 개발을 찬성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문화재가 이게 왕성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문화재가 많이 나온다면은 국민 한 사람으로서 이걸 보존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거는 뭐 더 알겠습니다. 말씀 예. 나누기로 하죠. 구체적으로 듣겠습니다. 잠시 후에. 예. 자, 강동구 지역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백제의 과거의 수도 풍납토성이 있고요. 또 선사 유적지도 있고 역사적으로 많은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과 보존의 그 이야기들이 계속합니다. 그러면 이영구 교수님께서 네. 풍납토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떤 역사적 그 근거들이 있었던 곳이며 네. 최근에는 이 지역이 어떻게 관리되어 왔는지 흐름을 먼저 좀 봐주세요. 풍납토성이 과거에 그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이 하나의 농촌 그러니까 이 수도작보다는 전답 위주로 밭을 경작하는 네. 그런 농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59년에 처음 갔을 때만 해도 농가가 한 뭐 10채도 안 됐을 그런 때였었는데 학문적으로 주목한 거는 제가 64년도부터 주목했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 따라가서 주목해 왔는데 그 당시만 해도 63년에 사적으로 지정하던 해입니다. 1월 20일 날 사적으로 지정했는데 그 선생님이 그 현장을 한번 가보자고 해서 제가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저는 그 왕성이라는 얘기를 듣지도 못했고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고 백제 때 훌륭한 성이다. 그렇게 말씀만 듣고 저는 그 사이에 이제 그 중국 유학, 대만 유학을 한 10년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이미 도시화돼 가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아닌데 하고 그러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정부나 시가 그 당시는 문화재 관리국이었는데 보존이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보존과 실측 조사를 하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 투입돼서 거의 십수년간 하다가 97년에 아파트를 새로 지면서 문화재가 아파트 터파기 공사에서 예, 발견됐습니다. 예. 네. 그때로부터 이제 발굴이 시작돼서 거의 이제 20년, 내년이면 뭐 20년째가 되는데 20년 동안에 발굴한 성과는 상상을 초월한 그런 어마한 유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아마 일개 단위 면적에서 그렇게 유적과 유물이 많이 나온 건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교수님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런 얘기는 또 할 거고 지금 그 풍납토성의 지역 주민들이 사시고 있는 구역은 어떻게 그러면 앞서 뭐 2구역, 2권역, 3권역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구역 네. 지정이 지금 관리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구역을 보시면은 네. 아마 이 사진을 보시면은 이 사진은 2008년에 항공 사진입니다만 네. 여기서 보이는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지역은 이 북벽이 있는데 이 지역입니다. 이 북벽 지역인데 여기에는 지금 2층이나 3층 서민주택들이지요. 이게 이제 3권역인데 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나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주장은 이 3권역을 좀 주민이 아파트라도 좀 짓고 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얘기인데 사실은 이 3권역이 여기 지금 북벽 지금 중앙시장이 있고 극동 아파트인데 요 일대 그게 핵심입니까? 여기가 네. 핵심이라 지금 3권역으로 가장 문제되는 데인데 예. 근데 그 유적도 핵심 유적입니다. 이제 1권역부터 몇 권역까지 나눠져 있는 겁니까? 1권역부터 이제 5권역까지 나눠져 있는데요. 네.
그럼 그 좀 또 자료를 좀 찾아주시고요. 네. 김홍재 위원장님께서 그 전에는 그러면 그 주민들이 쭉 거기서 사셨잖아요. 예. 사시면서는 이런 거 여기가 이제 뭐 그런 곳인지 뭐 혹은 아셨는지 주민들은 또 사시면서 그런 유적이나 주거하면서 발굴을 하셨다거나 좀 보강을 하셨다거나 그동안 어떻게 거주를 해 오셨는지 좀 현황을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풍납도에 산 지가 이제 30여 년이 넘었습니다. 네.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행정구역은 지금 풍납동입니까, 여기가? 예, 풍납동입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그 전에는 이제 그 홍수가 나면 그 자루에다 흙을 담아서 뚝을 보강해 왔고요.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제가 살면서 보니까 토성이 무너지면 그냥 보수 작업하는 정도로 이렇게 지내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사적 11호로 지정되어 있는 토성, 그거 외에는 아무런 문제 없는 줄 알고 우리 주민들은 뭐 아무것도 모르고 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요즘은 그 사적 지정된 곳을 이제 집을 헐고 나오면 주차장 내지는 공원을 만들어서 이제 활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아파트 신축할 때도 그 시굴 조사를 해서 모두 건축을 해 왔었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그 우리 교수님 말씀대로 1997년도에 경당 연립 부지에 신축을 하는 과정에서 시굴 조사하면서 유물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네. 시작이 됐는데 2000년대 김대중 대통령께서 중요한 문화재면 보상이 얼마가 됐든지 문화재로 지정해라 하는 지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이영구 교수님께서 뭐 잘 알고 계시라고 보고요. 2009년도에는 그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풍납 토성 보존 관리 및 활용 기본 계획이라는 안을 5권역까지 나눠서 한 동네를 길 사이로 이리저리 쪼개서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죠. 어느 구역은 건축 행위를 못하고 어느 구역은 이제 제한을 받는 한에서 하고 이렇게 다른데 주민의 대책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순서에서 그 보상액 나오는 거에 대해서 순서에 의해서 보상한 게 전부고요. 그 보상 후에는 공원이나 이제 주차장으로 또 역시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은 건축 행위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나 문화재청에 자꾸 예.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시시각각 토론 오늘은 풍납 토성과 관련된 보존과 개발 논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97년에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그 당시에 유물이 발굴돼서 그 당시부터 보존과 개발의 갈등이 이제 본격화된 거죠. 대략 한 20년이 조금 못 됐습니다. 18년 정도가 흘렀는데요. 네, 이 교수님 앞서 이제 올해 1월에 문화재청이 이 풍납토성 보존과 관련된 활용 기본 계획을 변경했다고 하셨고 아까 네. 위원장님은 일부 쪽에 좀 규제가 이제 완화됐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2권역, 3권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러셔서 네. 저희는 뭐 권역에 대해서는 풍납토성은 알지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네. 구체적으로는 모를 네. 거 아니에요. 네. 그 내용과 핵심 쟁점 네.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 문화재청에서 그 발표한 그 계획안을 보면은 기존에 그 지금 이 빨간 거는 그 성곽입니다. 네. 성곽이 이렇게 둘러져 있고 여기는 을중년 그 1925년에 이제 날아간 선이고 여기는 60년대 이후에 중앙시장이 개발된 그 시장입니다 지금. 성곽의 형태가 남아 있습니까? 성곽은 다 남아 있죠. 남아있고, 예. 잘 남아 있죠. 예. 성곽은 잘 남아 있습니다만은 지금 1권역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기존 이런 기존 아파트 이미 들어서 있는 거, 거고요. 예. 뭐 학교, 네네. 뭐 이런 것들은 1권역이라고 그래서 기존돼 네. 있고 그거는 지금 대상이 아니고 예. 2권역은 지금 발굴해서 문화재가 있는 확인된 지역. 네. 그다음에 이제 문제는 3권역인데요. 3권역은 이 파란 지역입니다. 이 파란색 지역 보이시는지 모르겠네. 네. 저 크로즈업 해보시면 이 파란색 네. 지역이 3권역인데 3권역이 상당히 그 한 3분의 1은 그 3권역이 되죠. 이 3권역이 그 지금 주민들의 그 소청인데요. 여기를 좀 개발해서 그 주민들이 그 주택을 짓고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시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이 가장 지금 핵심적인 문화재가 핵심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 제가 무슨 추측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오랫동안 풍납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63년부터 지금까지 50년 이상을 공부해 왔는데
중국에서도 이제 이 비교해서 한 뭐 십수년을 공부해 왔고, 그래서 보면은 그 사료 삼국사기의 내용이나 지리적 위치나 또 유적 유물의 출토로 봐서 왕궁이라는 거는 저는 뭐 확신을 가지고 있고, 지금 많은 학계에서도 그 거의 이제 정설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요 부분에 지금 북벽을 아마 뭐 연구자들도 그렇고 일반인이 잘 간과한 지역인데, 이 북벽 지역 왜 여기가 소중하냐,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지도는 여러 번 자료가 뭐해서 67년에 나온 자료인데요. 이 사진인데 이렇게 흐립니다만은 이게 북벽입니다. 이게 풍납토성이 북벽인데, 이 북벽에 이제 문이고, 여기가 이제 경당지구라고 있고, 이쪽이 이제 한강이고, 이쪽이 중앙시장인데, 64년 발굴할 때 보면은 여기 보면은 1, 2, 3지역 A, B, C, D, E, F, G, H 이 지역이 여기가 이제 300m입니다. 폭이. 여기까지는 한 600m가 되는데, 요 지역에 발굴하니까 유물이 확인된 겁니다. 네. 지하 2m, 3m에서. 근데 요 지역은 바로 이 최근에 항공사진입니다만은 이 북벽인데요. 이 북벽에 이렇게 2층, 3층에 연립주택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지어 있습니다. 이게 중앙시장이고, 이게 경당유적 이미 발굴한 거. 여기가 풍납초등학교. 근데 이 지역을 지금 풀어달라고 그러시는데, 이 지역이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이미 64년에 유적이 확인됐고, 최근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또 그럼 그거만 마저 좀 잠깐 보여주시죠. 네. 최근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97년에 제가 왕성유적을 발견하고 문화재연구소에서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아까 김홍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조치 이후에 5층 건물 지상 15m를 지태 지하 2m의 유적을 확인하고 유적이 없으면은 질 수 있도록 한 조치인데, 그 조치에 따라서 이제 주민이 뭐 연립주택 아파트 5층짜리 짓기 위해서 정부에 신청한 지역입니다. 이 빨간 지점이. 이 지점을 과거 거의 10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10년 동안에 140개소를 조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빨간데, 지금 요거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현안이 지역에 대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그림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요. 김홍재 위원장님은 그러면 저희가 이제 쭉 듣기로는 1권역부터 5권역까지가 있지만 이미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선 이런 것들이야 어떻게 다 허물고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2권역, 3권역이군요. 근데 3권역은 올해 1월에 발표된 문화재청의 이 안에서 보면 3구역은 규제가 좀 완화됐다는 거죠. 2구역은 규제가 그럼 완화되지 않았고, 그대로 주민들은 2구역도 규제를 좀 완화하라 이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까? 그럼 어떤 입장이세요? 지난 1월 달에 문화재청에 발표한 내용이 2009년도에 권역별로 나누는 것 중에서 3권역만 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체됐던 동네가 일부 해제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영구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2권역보다는 3권역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권역별로 나눌 때 3권역을 건축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보상을 하고, 2권역은 제한적인 건축을 하게 해야 되는데 왜 2권역을 건축 행위를 막고 3권역은 건축을 하게 했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가 중요한지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건축 행위를 못하게 한 2권역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느끼고 있거든요. 현재는 문화재청에서도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2m에서 지상 15m까지 신축 허가를 하던 것을 이번 바뀐 해제에 대해서는 유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하 2m는 그대로 하고
지상만 그 서울시 도시계획 그 조례에 의해서 15m를 21m로 상향 조정한 겁니다. 3권역이요. 예. 예. 3권역에 대해서 이제 그 규제가 풀렸다고 네. 하는 게 지하 2m는 유물 보존에 의해서 그대로 네. 있고 지상만 이제 15m에서 21m로 상향 조정된 네.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대책 발표 후에 3권역에는 집가도 상승되고 매매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요. 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문화재청 발표가 미봉책이라고 하면서 반대 입장을 보이는데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규제를 완화해줘도 해당되는 곳은 5%밖에 안 된다. 네. 또 신축을 해도 집안이 약해서 건물이 쓰러진다. 보상기간은 당겨지지만 그래도 20년 걸린다. 주민들 어려움도 많은데 5년 안에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서 우리 주민은 정말 그 말을 믿고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네. 근데 서울시 말대로라면 정말 우리 주민은 더 바랄 게 없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5% 미만이라고 한 것은 당연한 겁니다. 문화재 규제 받기 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풍납동 특성상 30평에서 40평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10층 허가를 내줘도 못 짓습니다. 단 그래서 터파기를 못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도 서울시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앞장서 달라는 겁니다. 우리도 서울 시민인데 남의 말 헛듣으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주민은 우리 주민으로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서울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권역에 대해서 5년 내에 해결해 준다고 그래서 서울시를 방문해서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결과는 답이 없습니다. 답은 뭐냐 하면 채권 발행을 해서 2조 원에 대해서 채권 발행을 해서 보상을 하겠다 5년 내. 그럼 2조 원 채권 발행을 다 할 거냐? 그랬더니 그건 아니고 70대 30이니까 정부에서 1조 4천억, 서울시에서 6천억을 하겠답니다. 그럼 6천억 마련했다고 해서 1조 4천억 원을 마련 못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다음에는 말 바꾸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신축하면 쓰러진다던 건물은 짓고 살아봐야 안다고 했고요. 모 방송에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5년 내에 해결해야 된다는 말은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또 빨라질 수도 있고 이렇게 두리뭉실한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런 대책은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주민은 더 이상 혼란에 빠질 수가 없고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도 많이 깨우치고 네. 있는데요. 서울시는 하루속히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걸 부탁을 드립니다. 네. 자, 결국은 이 문화재로서의 뭐 가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이제 오늘 논의는 개발과 보존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에 올해 1월에 그 건축 규제 완화를 포함한 내용이 있었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서울시의 그 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민들은 불만이 있으시다는 건데 그 얘기를 좀 더 하죠. 이형구 교수님. 네. 그 문화재청의 이런 그 관리안에 대해서 서울시의 입장은 지금 어떤 건가요? 예. 지금 아까 네. 보시던 이 유족 분포도인데요. 지금 이 북측에 가장 그 왕궁 유적의 핵심 지역인데 이 핵심 지역에 가장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된 거는. 물론 이쪽은 아직 덜 됐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밀집 지역을 이거를 지하 뭐 매트 공법으로 한다고 그러지만 지상 7층으로 이걸 지어달라고 그러는 게 이제 주민의 그 건의 사항인데 저도 알아봤고 회의를 통해서도 그랬지만 건축학자들 얘기로는 이 매트 공법으로 7층 올린다는 거는 그 구두선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도저히 역학적으로 그 구조학이나 역학적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런 불안정한 건축이고 아마 서울시에도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조금 네.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2층 기초를 하지 않고 기초 매트 공법이라고 해서 그 임시 기초를 해서 거기다 7층을 올린다고 그러는 건데 그거는 그 건축학자들이나 그 구조학학자들이 반대하는 의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건물이 지어져 있을 때 사적으로서 역사 유적으로서의
그 가치를 절대 손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주민 그 3만 명, 4만 명 이미 이주하시는 분도 계시면 3, 4만 명이 사실 계시는 그 가슴 아프고 그런 건 저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통감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건 1500년 만에 찾은 백제 왕도입니다. 백제 유적이고 이거는 그 3만 명, 4만 명의 유적이 아니라 우리 7천만 명의 유적이고 앞으로 1000년, 만년 보존해야 될 유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가슴 아픈 거를 나는 국가가 서울시가 보상하다고 지금까지 뭐 칼럼을 통해서라든가 강연을 통해서 실제 회의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고 주민들한테도 그렇게 말씀 올리고 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이제 그 채권 발행한다고 그러는 거는 서울시 입장에서 문화재청 입장에서는 개발의 그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 문화재청의 그 설립 목적도 위배된 그런 그 처사는 나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서울시의 안을 좀 더 우리가 주민과 학자들과 좀 더 그 회의를 한다든가 좀 성숙하게 좀 해서 유적을 보존하는 쪽으로. 김용재 위원장님 네.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가 보존됨으로 인해서 그냥 눈에 보이는 똑같은 개발보다 보존됨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이게 또 외국인 관광객들도 오고 개발이 되고 그 지역의 가치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 주민들은 그런 점에서 좀 인내하면서 함께 가실 수 있는 의중은 없냐 이런 생각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세요? 제가 네.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영구 교수님께서는 주민은 개발을 원한다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개발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개발을 원하는 게 아니고 작은 보상 비용 가지고 중구난방 보상하다 보니까 동네만 망가졌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네. 발전도 없고요. 그럴 바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권역, 왕궁터라고 했던 이권역을 먼저 발굴해봐야 진짜 왕궁인지 아닌지 알 거 아닙니까? 도성인지 왕궁인지는 파봐야 하는데 아직도 추정인 것이지 왕궁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문화재를 아까 전제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민도 문화재가 중요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개발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선 보상을 한쪽으로 이권역에 네. 몰아서 해주고 거기를 발굴을 하고 그동안에 보상도 안 되고 않은 3권역 지역은 문화재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 지금 노후된 건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빗물이 새면 여름에 세숫대 받쳐놓고 이렇게 물 받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이주할 계산하고 지금 수리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거기다 신축을 해서 이권역 발굴을 해서 하는 시간 동안만 해도 신축을 해서 살다 보면 후대에 가서 또 발굴을 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렇게 좋은 하자는 말씀이시네요. 뜻입니다. 그러니까 꼭 개발을 주민들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권역이 정말 왕궁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정부에서 확실하게 조사를 하고 나서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 거고요. 드리겠습니다. 왕궁이라는 제가. 근거가 없다고 지금 그러시는 그건 그 말씀에는 주민들은 그저 그 생활이라든가 그 대책을 원하는 거지 학문적인 것까지는 조금 그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주민이나 그 일본 송파구의 일부 의원께서도 거기가 왕궁이 아니다는 거를 뭐 글로 쓰시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지금 발굴한 것만 해도 좋게 넘습니다. 차고 넘습니다. 왕궁이라는 확정은. 왜냐하면 왕궁이라고 한문을 썼어야 그게 왕궁입니다. 경주에는 왕궁이라고 쓴 게 없습니다. 잠깐 제 말씀 들으세요. 네. 경주도 지금 월성이라고 발굴하고 있지만 거기는 월성은 6만 평입니다. 6만 평. 그리고 공주에는 공산성이라고 하는 건 공산성도 지금 보면은 공산성은 10만 평입니다. 공산성은. 그다음에 국내성, 고구려 국내성은 그거는 12만 평이에요. 그리고 평양의 안학궁은 얼마냐면은 그건 고구려성이지요. 12만 평이에요. 왕궁이. 네, 근데요. 그런데 그리고 이 풍납토성은 잘 아시지만 풍납토성은 자그마치 26만 평입니다. 규모면에서 그리고 거기서 유적이 나오는 것도 박물관을 하나 짓고 남으니까 유적도 그렇고 유적 내용도 이건 뭐 좀 사진으로 일부 다 제시할 수 없지만 기와가 전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보셨지만 요 빨간 지역이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이 전부 기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와가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한번 다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만은 이게 북부입니다. 이 전 지역에서 발굴하는데 기와가 나온다는 거는 왕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삼국사기에도 왕궁에 기와를 올린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중국의 네. 중국 사서도 보면은 근데 이 기와가 나오는 걸로 하고 나머지 유적이라든가 그 대부라든가 여러 가지 왕궁이라고 하는 요소는 충분합니다. 그러나 주민이 보시기에는 그게 무슨 뭐 비문도 없고 무슨 문자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왕궁이냐 그렇지만 그 당시 이 통일신라 때는 금관, 신라 후기에는 금관이라도 있었지만 이때는 금관 없고 귀걸이 같은 거, 이 장식품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화려한 게 거기 없다고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이게 알겠습니다. 왕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수님 말씀에 대해서 네. 위원장님 뭐 반론하실 거 있으세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왕궁이 아니라고 한 것보다 학자분들이 왕궁이라고 아직까지 장담하는 얘기를 못 하고 있거든요. 예. 분명히 저는 왕궁이라고 한 얘기를 못 들어봤습니다. 추정을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저희 주민은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가 또 육안으로 봐도 아무리 몰라도 그때 당시 왕이 사용했다는 물건이라든지 이런 유물이 발견된 걸 확인했으면 모르는데 그런 바가 없고요. 또 왕궁이든 도성이든 저희 주민은 왕궁이 아니면 개발하자 이런 논란이 아니고요. 왕궁이든 도성이든 우리 주민들 피해는 최소한으로 줄이고 빨리 해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권역을 우선 이주시키던 보상을 하던 발굴을 하고 상권역도 우선 집 짓고 살 수 있게 하다가 후대가 됐던 당대에서 하던 발굴을 그때 또 필요하다면 하는 것이지 우리가 거기서 살면 더 이상 좋은 건 없겠지만 우리가 뭐 문화재 땅에 깔고 앉아서 안 움직이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만큼 왕궁이라고 중요하면 정부에다 요청하든 해서 빨리 주민들 피해를 줄이고 보상을 하던 집단 이주를 시키던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자면 10년 발굴한 두 군데 경당하고 미래 두 군데만 발굴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 10년 걸리는 먼지는 우리 주민이 다 마셔야 했고요. 또 여름엔 더운데도 창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강가에서 부는 바람이 온 동네를 먼지가 다 덮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도 우리 고추장, 된장, 간장 참 담궈 먹던 것도 네. 한 수년 전부터는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뭐 먼지 투성이니까요. 이렇게 주민 피해가 허구한 날 이루어지는데 논란만 가지고 세월을 보낼 일은 아니거든요. 저희하고 같이 풍납동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던 분들도 어느 날 안 계셔서 보면 돌아가셨대요. 그럼 풍납동에는 연로한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이게 뭐 50년, 60년, 80년 두고 보상을 한다? 이건 의미 없다고 봐요. 예. 예. 지금 그 주민 고통은 저도 절감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한성백제 박물 올림픽공원에 있는 한성백제 박물관에서 지금 그 풍납토성 출토 전시를 하고 특별전을 하고 있습니다. 백제 왕도라고 그랬습니다. 한성백제 왕도 출토 유물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도 왕도라고 그러고 지금 백제 학회나 모든 학회에서 왕도 일부 아주 극소수 그러니까 정상 뭐라고 표현하는 말 아주 극소수의 누가 이제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습니다만 거의 지금 대다수가 왕도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이 발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 건강에 문제 있는 거는 과거 이해합니다. 앞으로는 발굴 안 하고 지금 발굴한 거 가지고 연구를 하고 좀 더 이제 세미나집도 내고 저는 지금 차비로 6번을 지난번에 했던 6번을 세미나집을 냈습니다만 국가의 보조도 없고 서울시 보조 없어서 지금 책도 못 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문제를 좀 얘기를 하시죠. 이를테면 이제 이게 뭐 왕궁이냐 진위 논란 그건 이제 오늘 저희 시간에는 적어도 이제 그거를 밝히는 것이 핵심 주제는 아니니까요. 지금 그러면 충분한 뭐 이주를 위한 보상이나 어떤 또 연구를 위한 서울시나 정부 문화재창체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그 보상의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뭐 6번에도 10번에도 앞으로도 똑같은 주장인데 정부나 이 국회에서 입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법 지난번에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으로 지금까지 왔는데 이제는 정말로 입법화해서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공동 부담하자는 거죠.
왜 주민만 미세먼지를 마시고 주민만 이 재산권의 피해를 보고 예. 정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느냐. 국민의 세금으로 그분들에 대한 뭐 교육 문제라든가 재산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해드리고 또 이주하실 때는 이주하고 2조 아니라 3조가 들어가더라도 그 아니면 20년 아니라 40년이 들어가더라도 걸리더라도 해드려야 된다. 그 대신 이사할 때까지는 전혀 피해가 없으셔야죠. 그 시세로. 그러니까 뭐 공시지가가 아니라 밖에서 예를 주변에서 그 실지가에는 보상을 해서 이주하시게 하고 그 이주하실 때까지는 여기서 사시도록 하고. 근데 그 하나 실례로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일본의 예인데요. 일본 오사카성 그러니까 풍신수길이가 뭐 왕같이 했던 게 이게 풍신수길이의 이 성입니다. 우리나라 경복궁이죠. 이게 보시면 여기 담이 있고 이게 이제 이 건물인데 이게 우리나라 경복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광화문이고 이게 세종로고 이게 시청입니다. 여기에서 이분이 야마네 교수라고 이 기와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여기 전부 집이 있었지요. 전부 집이 있었는데 기와 하나 발견해가지고 지금 60년이 거쳐서 여기 네, 지금 성전을 복원해놨다는 거죠. 여기 10만 평, 그러니까 30만 평방미터를 확보하고 여기 지금 여기 5층 건물들은 수로마되면은 시정부가 매수하고 여기 사시는 분들은 전혀 불편 없게 이렇게 하고 이거는 지금 60년 됐습니다. 1954년부터니까 이제 네. 우리는 지금 뭐 불과 이제 20년 돼가지만 앞으로 서울시에서는 40년, 20년이나 20 걸린다고 그러는데, 일본도 40년 걸릴 거다 그러는데, 40년 걸릴 동안에 주민이 피해가 없어야 됩니다. 네. 그게 제일, 이런 선례예요. 일본에 예. 우리가 일본에 여러 가지 나쁜 점이 있고, 좋지 않은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선례들은 지금 우리 광화문에서 아마, 10만 평이 아니라 1000평을 문화재로 확보한다고도 광화문에서 누가 양보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일본의 사례 이거는 예. 실제 사례고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건물이라든가 여기 그냥 잔디밭으로 하고 학생들이 뭐든가 여기서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이 콘텐츠 같은 걸로 해서 무슨 애니메이션이라든가 학생이나 일반 주민들한테 교육을 해서 그러니까 여기다가 굳이 지금 경당유적이다 거기다가 굳이 다른 거 시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 자체로 해서 교육을 시켜야지 주민들은 거기다가 무슨 주차장이라도 하고 무슨 구민회관도 하고 무슨 동사무소 같은 그런 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 걸로 아는데 이런 선례들 보면은 이 자체가 왕궁이기 때문에 네, 일본의 모델을 말씀해 주셨어요. 네. 고맙고요. 네. 네. 그러면 사실은 서울시나 문화재청의 입장을 오늘 저희가 이제 같이 들을 수 좀 없어서 학계 측의 입장이나 이런 쪽을 지금 이영구 교수님 말씀해 주고 계시고 주민들의 입장 중심에서 김홍재 위원장이 말씀하시는데 서울시나 문화재청이 그 문화재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발굴이나 이주나 보상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또 제시를 일정 부분은 하고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글쎄 지금 이영구 교수님께서 이제 벌써 주민 고통받는 지 20년 됐다 그걸 알고 계시는데요. 20년 동안에 변한 거는 2009년도에 권역별로 나눠놓은 거 더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악조건이죠. 자꾸 서서히 주민의 목을 조이다시피 이렇게 해오는데 거기에 변한 거라고는 주민의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좋은 얘기는 다 하십니다. 주민 걱정하고 좋은 말 다 하시는데 그게 2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주민한테 와닿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 보상 가격 옛날에 한 300억 정도 나오던 게 지금은 이제 한 2년 전부터 500억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그거 가지고 보전 관리하고 나머지를 가지고 이제 한 집씩 이렇게 보상을 해 나가는데 그 계산을 따지면 제가 이렇게 있지만 이 자리에 있지만 저 주거 없어질 때까지도 보상이 안 끝나거든요. 계산적으로. 어떤 대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풍납동에 연세 드신 분들이 대다수인데 죽기 전에 해결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왕궁터든 아니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물은 중요한 거니까 물론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주민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되는데 대책은 아무것도 없고 자꾸 왕궁터다 아니다
보존해야 된다, 예. 개발해야 된다 이런 논란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세월이 벌써 20년 흘렀지 않습니까? 그럼 변화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동네만 좀 보기 흉해졌죠. 그리고 전국에서 문화재로 이렇게 지정돼서 묶여 있는 데가 인구로 따진다면 전국에서 풍납동 같은 데가 없습니다. 풍납동이 옛날에 한 5만 6천 인구가 네. 살았는데 지금 주거 지역이라 많이 사시니까. 네, 지금은 한 4만 6천, 1만 명 네. 정도 줄었거든요. 네. 그 군데군데 그 이빨 빠진 거 뭐냐 이렇게 집을 헐고선 빈터로 그냥 펜스 쳐놓은 데도 있고 차 못 들어가는 지역은요. 또 주차장으로도 사용하고 넓은 지역은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주민의 대책은 푼돈 모아서 버는 일반인으로 말하면 벌어서 갚는 식이죠. 물건은 마음에 들고 돈은 없으니까 매년 네. 벌어서 갚는 이런 형태로 보상을 하는데 이걸 또 이름은 협의보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협의보상이 아니고 강제 수용이죠, 사실은. 우리 주민은 강제 수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좀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예, 풍납토성의 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입장들을 오늘 두 분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좀 더 구체적인 그 공감과 권역별로 이제 개발 이런 데 대한 논란을 들었습니다. 쭉 말씀을 하셨는데요. 조금 정리를 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서울시나 문화재청이나 혹은 이제 또 주민들도 함께 학계는 어떻게 이걸 의견을 모아서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냐 마무리 발언을 뭐 한 1분에서 맥시멈 1분 30초까지 제가 드릴 수 있는데요. 네, 교수님 먼저 마무리 말씀하십시오. 네. 지금 그 이제 서울시에서 앞으로 하셔야 될 문제지만 그 서울시 지금까지 계획하고 추진한 대로 전 구역을 그 보존해서 앞으로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고 또 세계 문화유산으로 이건 세계적인 유적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 공주, 부여, 익산이 먼저 세계 문화유산 지정을 신청하고 있는데 거기는 여기서 백제가 내려가서 잠시 180년 동안 있었던 도시, 그 왕도인데 여기는 500년 왕도인데요. 지금 성곽이라든가 유적 출토된 유물이라든가 모든 조건이 세계문화선연으로 충분히 좋고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 운동을 또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풍납토성이 지금 현상 유지,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현상 유지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누차 말씀드린 보상 문제, 보상 문제를 빨리 정하게 하고 재산권에 피해가 안 가게 하고 또 보상 시기를 좀 당기고 뭐 시체를 발굴해야 된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빨리 그 보상하고 또 그 보상이 뭐 10년이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할 수도 있고 또 주민은 일본의 사례는 제가 60년을 얘기했지만 그렇게는 어렵고 지금 우리 경제적 수준이나 이런 걸 해서 좀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지침을 했으면 좋겠고 그 사례로 제가 비유가 좀 이 양분되는 비율일지 어색할 것 같습니다. 저는 꼭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위원장님께서도 좀 아셔야 되는 게 경주 사례를 보면은 지금 경주는 그건 역시 문화관광부 소속이죠. 문화재관리국이라든가 국립박물관이 지금 월성은 아주 전혀 손 안 댄 전혀 지나갔습니다. 지금 그 6만 평을 지금 발굴 10년을 하겠다는 거예요. 국가가. 네. 수십억 수백을 들여서. 예. 그리고 그 쪽샘지구도 지금 거기도 그 수만 평인데. 여기도 우선순위를 둬라 이 말씀이시죠? 거기는 네네. 쪽샘지구는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조선시대 위에 신라 고부는 그 목각이 그 묘실이 상부에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네. 없어졌습니다. 이제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국립박물관에서도 지금 금관총이나 서봉총을 재조사한다는데 그냥 놔두고 후대로 놓은 게 그런 비용을 그런 국립문화재연구소나 국립박물관에서 그런 비용을 이 화급한 풍납토성에 우선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고 그 비용을 전용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예. 그런 그 획기적인 그런 일들을 해야지 왜 화급한 지금 주민이 말이에요. 5만 명 주민이 그 어렵게 사시고 정말로 하루가 고통스러운데 그런 분 놔두고 저 경주에 가서 예. 관광 개발하는 그런 비용을 주로 전용해달라는 얘기를 알겠습니다. 하고 싶고 예. 국회나 행정부가 입법화해서 주민을 우리 7천만, 5천만 국민의 같이 가슴 아픈 그런 대책을 세워서 그 어려움을 풀어주십사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 끝날 때 이제 또 힘있게 말씀하실 말이 이제 또 많아졌습니다. 예, 김홍재 위원장입니다. 1분 정도 시간 드릴 수 있어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예.
그 유네스코 얘기도 나왔는데요. 사실 제 입장으로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국제적 망신을 안 당하려면 우선 확실한 발굴 조사를 한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유네스코 등재되면 관광사업이 확대될 거라고 보는데 제 생각으로는 매장문화재라 사실은 토성하고 공원하고 주차장뿐인데 볼거리가 있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변화가 없다라고 보고요. 예를 들어 남한산성 같은 경우를 보면 작년도에 아마 등재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큰 변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규제만 강화돼서 그 서민들이 노점상들이 규제받아서 더 어려움에 처해 있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로 본다고 하면 예, 우리 30초 안에 좀 마무리해 주시죠. 우리 풍납동은 진짜 살기 좋은 고장인데 이거를 고통을 준 지가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도 문화재도 좋지만 하루속히 지금 이건혁 같은 경우는 건축 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빗물이 새도 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하루속히 대안을 내놔서 고통을 더 이상 주지 말고 주민들에게도 문화재가 중요한 만큼 주민들한테도 빠른 혜택을 줘서 어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시각각 토론 오늘 풍납토성의 보존과 개발을 둘러싼 쟁점들 앞으로의 방향 두 분과 함께 논의했습니다. 김홍재 풍납토성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님 와주셨고요. 이영구 전문대 역사학과 석좌 교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시시각각 토론은 오늘도 뜨거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고요. 잠시 후 2부 서울 이코노미에서 자녀들의 경제교육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 고민하시는 부모들 많으신데요. 유재덕 IFA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과 함께 자녀들의 용돈 관리 활용법, 또 부모들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